안녕하세요. 자독서 우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산에 산책하러 좀 올라왔습니다. 도서관에 책을 한 권 빌리고 정리할 일도 좀 있고 그래서 산에 잠깐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인천 영종도 백년산이고요. 오늘 날씨가 좀 비가 올 것처럼 좀 흐릿하고 조금 쌀쌀한 날씨네요. 그래서 백년산에 올라온 김에 오늘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방에 갖고 있는 책이 몇 권 있습니다. 일단 책 얘기부터 좀 짧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른들을 위한 탈무드 책.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지식과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그런 실적에서 정말 탁월한 업적을 남기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연히 서점에 가서 유대인 관련 탈무드 책을 찾다가 이 책이 정말 어른들이 읽기 딱 좋은 그런 수준의 책이길래 제가 냉큼 샀습니다. 이런 이솝우화나 이런 탈무드식의 글을 읽게 되면 우리가 삶에서 놓치고 살았던 그런 지혜, 짧지만 강렬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이죠. 자존감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 책도 제가 추천을 받고서 읽고 있는데,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늘 사람들이 자신감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신감과 자존감의 그 차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다른 분들은 자신감은 이거다, 자존감은 이거다 명확하게 구별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물어봤을 때는 크게 많이 없더라고요. 자신감은 이런 거다, 자존감은 이런 거다 명쾌하게 저도 정의를 못 내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그런 자존감에 대한 명쾌한 정의,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이런 의미로 누군가한테 설명해 줄 때 좀 이해가 되게 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였냐면, 그리고 요새 또 자존감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를 가르쳐 분노 사회니 해일 조선이니 갑질 사회니 모욕 사회니 하는 돈 있어야 죄를 짓고도 구출을 될 수 있다니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처받고 회복되기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례로 도서관 서점에만 가봐도 자존감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고, 자존감에 정말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이 많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자신감과 자존감의 차이. 자신감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자존감은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인데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비난 그리고 욕설이나 그런 지적에 따라서 내 자존감이 많이 상처받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 자존감을 어떻게 끌어올려야 될지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감은 그냥 단기적으로도 내가 어떤 프로젝트나 내가 어떤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자신감은 금방 쌓입니다. 나쁜 습관을 줄이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수면을 충분히 취해주고 몸이 좋은 음식을 먹고 독서를 하고 하는 정도로만으로도 자신감이 충분히 쌓이는데,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그 자신감만 쌓인다고 해서 자존감까지 쌓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의 내공, 철학과 공부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 정도의 자존감은 쌓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자존감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가 우리를 상처 주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갈등을 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법을 작가 에이미 커디가 잘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 웬만한 자존감에 관련된 책들보다는 이 자존감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 책은 반드시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요령, 코칭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원인과 거기에 따른 결과를 제시해 줌으로써 내가 그래서 그런 행동 패턴을 보였고 그런 마음이 들었구나 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영웅문입니다. 중국의 김용 작가가 쓴 영웅문, 이 책은 제가 따로 구할 수가 없어서 영정 도서관에서 빌렸습니다. 왜 영웅문이냐, 이게 사조 영웅전인데, 제가 구독하고 있는 아는 변호사라는 유튜버 변호사님이 계신데, 그분 방송 채널을 보다 보니까 무협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협 소설을 봐야 하는 이유, 무협 소설이 어떤 점이 좋은지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마음이 좀 커지고 좀 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비록 소설 속이지만 이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기계, 그런 큰 마음, 큰 삶을 배워낼 수 있는 무협소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의 방송을 통해서 알게 돼서 제가 이 책을 또 빌려서 또 영상을 오늘 또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로 제가 선택한 부분은 예전에 조영원 작가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운명을 바꾸는 6가지 방법. 운명을 바꾸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나름대로 쪽대본을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탈무드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행동이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 라는 말이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도 글을 쓰고 책을 쓰다 보니까 운명을 바꾸는 가장 원초적인 재료인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의 틀을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정립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건전한 재료들을 넣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 일환으로 제가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 책 쓰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처럼 유튜브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영원 작가의 운명론이죠. 그 운명론 1번 보시입니다. 보시, 불교 용어로 보시. 그래서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한테 의도적인 자비를 베풀면, 보시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 인연의 끈이 생겨서 그 사이에서 또 어떤 긍정적인 생산적인 그런 에너지가 발생을 해서 그 사람의 운명, 그리고 내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이 보시고요. 그리고 2번이 이 기도입니다. 예전에 린다 보온의 책이죠. 시크릿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는데, 그 책의 기본 토대는 바로 그냥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우주에다 대고 요구를 하고 염원을 하면 마치 그거죠. 램프의 요정처럼 지니가 나타나서 내 꿈을 이루어준다.
어떻게 보면 좀 허무맹랑한 소리 같은데 저도 그 책에 한동안 푹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게 참 허구가 많고 좀 허점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되었죠. 결국 지금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물론 시크릿도 뭔가를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이지만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빠졌는데, 그것은 바로 그 기도하는 마음, 열망하는 마음에 버금가는 상응하는 내가 노력,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 의미 없다 라는 걸 이제 깨달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스승.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바다를 살아가는, 바다를 건너가는데 혼자서는 바다를 건너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승의 역할이 있어야 되죠. 제가 쓴 책, 삶이 팍팍하던 그때 스승을 만나다, 이 책도 제가 스승이라는 역할을 단지 어떤 특정 인간, 사람에 하나지 않고,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산에 지금 촛불이 파랗, 진짜 너무 아름답게 펼쳐져 있죠. 그리고 지금 들리시는가 모르겠는데 바람 소리도 굉장히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속입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 속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스승이라는 게, 결국 저는 뭐 책이라고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뭐 많은 도구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또 자연도 하나의 또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속에서 뭘 느끼고 뭘 얻을 수 있는지만 알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스승의 역할은 등대이자 나침판, 그리고 등대와 나침판도 없다 그러면 하늘에 떠 있는 북극성을 통해서 뱃사람들은 길잡이를 하듯이 그런 북극성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운명을 바꾸는 6가지 중에 네 번째, 조상의 묘라고 하더라고요. 이는 풍수 지리설에 근거한 내용인데, 조상의 묘자리를 잘 써야 후손들이 뭐 덕을 본다는 내용의 부분을 근거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 6가지 중에 제가 모든 부분을 다 뭐 수긍하는 건 아니고, 이 4번 조상의 묘 자리를 잘 써야 후손들이 덕을 본다. 후손들이 덕을 본다는 것을 한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6가지 중에 하나로 넣은 것은, 뭐 조영원 작가의 생각이 그쪽으로 흘러갔다면 뭐 그 부분은 뭐 나름의 일리가 있겠지만, 저는 이 조상의 묘와 관련해서 개인의 운명까지 결부짓는 것은 좀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5번째, 사주팔자. 자신에게 맞는 적성의 일을 해야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본인이 낼 수 있는 효과 이상의 어떤 힘을 낼 수 있다는 뭐 그런 의미에서 사주팔자.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적성과 그리고 흥미와는 전혀 상관없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저조차도 얼마 전까지 그랬고, 자신이 원하는 일, 뭐 내면의 부름이라고 하죠. 그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요령을 몰라서, 길을 몰라서 자신의 사주팔자, 적성과 맞는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주팔자를 잘 알아야 운명을 바꾸는 한 가지 원동력이 돌아간다 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는데 이 부분이 나와서 놀랍고 반갑기도 하고, 이 부분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6가지, 나머지 6번 바로 이겁니다. 독서. 예전에
지금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의 회장인 손정희 씨가 제일교포죠. 그분이 손 마사요 씨라는 이름으로 뭐 일본 쪽에 귀환은 했는데 이름은 손정희라는 이름을 계속 쓰면서 뭐 귀환을 했더라도 한국 사람이죠. 제일교포고. 근데 그분이 이 독수에 관한 또 어마어마한 또 일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소프트뱅크가 초창기에 한창 힘들 때 손정희 씨가 간염이 있었는데 그 간염이 좀 악화돼서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인은 나가서 은행에서 받은 대출 받은 그 돈을 이용해서 회사를 키우고 거래처 다니면서 어필도 하고 여러 가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무리하다 보니까 그 간염이 더 악화됐던 거죠. 그래도 그 기간 동안 2년 동안 알게 모르게 그렇게 병원에 신세를 지면서 누워서 아주 나름 원망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었는데, 그때 손정희 씨가 2년 동안 3,000권의 책을 읽으면서, 물론 그 책 속에는 그때 당시에 그 간염에 대한 치료가 전혀 없었나 봐요. 효율적인.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해결을 해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의학책도 독파를 하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3,000여 권의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미래, 소프트뱅크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원동력을 수많은 책 속에서 얻었다라는 얘기는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독서는 그뿐만 아니고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민들레 영토의 전 사장님도 그러고, 작가 김병환 씨도 그런 얘기를 하고, 독서로 인해서, 책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저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단초가 되는 게 바로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정보가 있어야 된다. 지식과 정보가 숙성이 되면 지혜가 돼서 그 지혜가 인생을 좀 더 슬기롭게 남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게 결국은 책이다. 책과 사람인데, 사람은 내가 언제든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그것도 책 얘기를 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는데, 책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내가 만약 소크라테스랑 한 끼 식사를 할 수만 있다면, 물론 소크라테스 그 선생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비유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크라테스랑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엄청나게 성장한 애플이죠. 애플의 모든 기술력을 다 내놓겠다.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다. 어떻게? 소크라테스랑 한 끼 식사만 하면.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잡스 아저씨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스티브 잡스도 물론 어릴 적부터, 그리고 대학생 때까지 동양 사상에 심취해 있고, 그런 명상이나 그런 쪽으로 굉장히 남들하고 다르게 빠져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아이폰 제품 자체가 그냥 공학계 그리고 과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인문학과 기술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탄생한 게 애플의 제품들인데, 그 제품들을 만들기까지 스티브 잡스는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일반 과학도들이 걷는 그런 길이 아니고 인문학 그리고 종교, 명상을 접목을 시켜서 애플이라는 제품을 만들었듯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서 여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만든 애플 이 기술을 뛰어넘는 뭔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욕심이 엄청나게 욕망이 컸던 남자죠. 그래서 만약 자기가 모든 기술을 다 내주고서라도 소크라테스랑 한 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분명히 그 대화에서 내가 애플을 다 포기하더라도 그 애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존의 기술과 사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실마리, 재료, 생각에 어떤 반전을 일으키는 도구를 반드시 본인은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인들한테 그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떤 것을 취한다. 예를 들어 뭐 돈이나 명예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권력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한마디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걸 실제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 경우에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책과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통찰력이든 성찰력이든 그리고 뭐 운명을 바꾸는 어떤 만남이든 여러 가지 뭐 계기가 만들어지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아까도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라고 해서 늘상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이재용 씨나 뭐 유명한 작가나 강연가를 늘상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대면한 독대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 면에서 그 사람들의 뭐 영상을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책을 읽어본다거나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결국은 운명까지 바뀌는데, 그 생각의 단초를 바꾸는 재료는 어디에 있다? 독서에 있고 사람에 있다. 근데 이 사람도 결국 어느 정도 뭐 인생의 경험만 많다고 해서 사람이 성숙하고 발전하고 뭐 멋지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 속에서 어떤 생각, 마인드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 그 차이인데 이 부분이 크게 갈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책을 선택하고 책에 의존하고 책에서 길을 찾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겸손하고 그리고 미래의 길을 찾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크지 않을까, 운명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23분을 찍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운명을 바꾸는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